암센터 원장 되고 나서 금연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. 암센터를 만들자고 이제 그것도 제가 건의한 거예요. 국립암센터를 중심에 놓고 암정책을 짜자. 89년도에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저가 이제 불려나가서 원장이 돼서 가만 있어봐라. 원장 내가 할 일이 뭔가. 결국은 국민이 암으로 안 죽게 하는 건데 그럼 암으로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. 언뜻 생각하면 이제 치료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치료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아주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치료하는 거에 따라 정확히 돈을 주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감독을 안 해도 다 열심히 해요. 돈을 벌어야 되니까. 그러면 국립암센터 원장이 할 일이 뭐냐. 저는 국민이 암에 안 걸리게 해야 되겠구나. 전체 암으로 죽는 사람의 3분의 1은 담배 때문에 생긴 암으로 죽거든요. 전체 암의 3분의 1이. 그다음에 암 발생의 20%가 담배 때문에 생긴 암이고 전체 암 발생에 20가 필 때 나오는 연기 속에 여러 가지 다 빼고 그냥 청산가스만 거기 있는 건 모아서 70kg 나가는 사람이 한 번에 먹으면 치사량이라는 거예요. 치사량이라는 거는 50%가 죽는 걸 치사량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20가 필 때 나오는 연기 속에 청산가스만 몰아서 70kg 사람한테 주면 죽는 거예요. 둘 중 하나가. 청면에서 뭐가 나온 어디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나 하면 막 뉴스에 난리가 나잖아요. 하나만 검출돼도. 근데 담배 연기에 현재까지 검출된 게 69종이라 그러면 그 사실 발암 물질이 69종이다 그러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들어 파는 것 자체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죠. 발암 물질이 뭐냐? 발암 물질이란 뭐냐?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모든 생명 현상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다 관할을 하고 유전자, 발암 물질이란 유전자를 바꾸는 물질이 발암 물질입니다. 그러니까 유전자가 약 30억 쌍의 부호가 있다면 그 30억 쌍의 어떤 부호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발암 물질 그래요. 그게 왜 발암 물질이냐? 이 세포의 유전자가 바뀌면 이 세포가 빨리 자라는 쪽으로 바뀌든지 죽어야 될 때 안 죽는 쪽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. 유전자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암 세포로 이제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그러면 내 몸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치명적인 거죠. 담배를 우리가 못 끊는 이유는 니코틴 중독이라고 그러거든요. 대마초에 있는 그 성분은 니코틴보다 중독성이 약화되는 겁니다. 근데 대마초 피면 마약 했다고 잡아가잖아요. 저는 사실은 그것도 이제 코미디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더니 중앙지검장하던 그때 명동성 중앙지검장이 저보고 원장님 자기가 마약사범 취재할 때 담배 피면서 취재했다고. 그래서 내가 더 독한 마약 피면서 순한 마약 폈다고 난리쳤구만요. 내가 농담으로 그랬는데. 그러니까 담배는 그래서 이제 저는 담배는 그냥 쉽게 독극물 마약 이렇게 부르는 거죠. 담배를 파는 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자에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, 국가가. 왜냐하면 보건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다 따져보면 보건정책해서 뭐 다 합해도 담배 때문에 오는 폐해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. 그런 정도로 담배가 나쁘다고 봐요. 야, 그때는 나라가 담배 팔아서 그거 세금으로 말이야 뭐 썼대 하는 시절이 야 웃긴다 말이야.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철저한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. 앞으로 10년, 15년 후에는 담배 안 팔 테니 다 끊어라. 그래서 못 끊은 사람은 어느 시점 되면 등록을 받아가지고 계속 치료 목적으로 뭐 담배를 처방을 하든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감당할 정도로 예를 들면 뭐 한 50만 명까지 줄었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등록받아서 못 끊은 사람을 치료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는 사회에서 돈 주고 못 사게. 금연운동이 뭐냐? 흡연율을 낮추는 게 목표냐?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봐요. 금연운동의 목표는 만들어 벌어서 안 되는 담배를
어떻게 하면 안 만들어 팔 수 있을까? 그러려면 감당할 정도로 흡연자 수가 줄지 않으면 안 만들어 팔 수가 없어요. 사회적인 혼란이 오니까. 그 사회적인 혼란이 안 올 만큼의 숫자로 줄이는 게 금연운동이지.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숫자가 도달하면 안 파는 거죠. 안 만들어. 그게 근데 금연운동을 하면서도 목표를 몰라요. 그냥 흡연율이 지금 뭐 30%에서 뭐 20%, 10%까지 떨어지면 되냐. 뭔가 목표를 모르는 거 아닌가. 그 왜 떨어뜨리려고 그러냐. 왜? 그러면 30%는 안 되고 20%는 되냐. 저는 그게 넌센스라고 봐요. 결론은 만들어 팔아서 안 되는 독극물인데 안 팔려면 사회적인 혼란이 안 올 정도로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과정이 금연운동이라고 합니다.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제 국립암센터 원장 때 윤광훈 국방장관이 전화를 했어요.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. 예? 자꾸 죽어요.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자꾸 죽어요.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. 이제 암센터는 잘 되니 군의료 좀 도와주세요. 아하, 내가 이거는 도와야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들여다봤죠. 보니까 뻔한 거예요. 뻔한 건데 뭐가 뻔하냐? 국군이 있는 나라는 다 국방의대가 있어요. 군의관을 키우는 대학이 있어요. 군의관이 자기 본업이죠.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국방의료를 들여다보면 민간 병원은 65세 대학 정년을 한 사람까지도 다 스카우트해 가잖아요. 그래서 70세, 75세까지. 그러니까 딴 데는 막 70세, 75세 경험 있는 의사가 많은데 국방은 군에서 뭐 예를 들면 육사 나온 사람 서울대에서 트레이닝해서 뭐 해서 키워봤자 50대 좀 넘으면 다 이제 복무연한 끝나고 다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고 베테랑들이 해봐야 50대 뭐 초반. 근데 또 그 사람들이 외상이나 막 이런 걸 하냐? 피부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. 피부과. 나중에 나가서 돈 벌 거.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북한에서 누가 귀순하려다가 총 맞아가지고 저 남한으로 이제 와서 수술했잖아요. 누가 했냐? 뭐 아주 내실 것 같아. 이국종이가 뭐 했다고 뭐 그때 저는 피가 끓는 거예요. 이야, 이런 나라가 있나? 저거 몇 사람 옷 벗겨야 될 상황이거든. 아니, 총 맞은 사람을 군병원에서 못 하고 민간병원에 가서 이국종이가 치료한다? 사실은 총 맞은 건 민간인 총 맞은 사람은 너 군병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뭐 옆총 뭐 잘못해서 총 맞았다. 군인이 아니 민간인도 총 맞았다 그러면 군병원에서 봐줘야 된다 이게. 군이 특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. 그런데 총 맞은 사람을 민간병원에 갔다? 그러니까 특수법인 형태로 해서 민간병원하고도 경쟁이 돼야 돼요. 예. 그게 국방의대인데 여차시에 만약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듯이 국소전이 만약에 났을 때 나를 살릴 사람이 군병원에 있나 생각하면 없거든 지금. 그죠? 저는 늘 아침에 눈이 떠지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눈이 떠지면 살아있다는 얘기고 보인다는 얘기고 보이면 먹을 거를 찾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생각하면 행복한 거 투성인데 자꾸 이 뭐랄까 나쁜 쪽으로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나쁜 거는 생각하면 다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럴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. 자기한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사람이 한번 아파보면 그렇죠. 눈 뜨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마냥 행복한 게 없는데 엄청난 축복이죠. 그거는 얼마나 얼마나 많아요. 그래서 행복한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모든 게 저희가 행복하다.